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를 하나 꺼냈죠.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오면서 북한과 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되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김정은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꺼냈냐면 지금까지 잡고 있는 대북 제재를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상당히 솔깃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거든요. 그리고 지원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이번 만남이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약간의 테마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까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죠. 그게 바로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남북경협주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단기 테마성, 그걸로 보는 거고, 만약에 만난다면 정말 남북경협주가 초급등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예측하지 말자고요. 거기까지는 예측하지 말고 기대감으로만 해도 충분히 단기적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자, 첫 번째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사실 이 아난티를 제가 선정한 이유는 이 남북 경협주 중에서 시총도 상당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 활성도가 상당히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내가 1, 2억을 사더라도 1, 2억을 파는데 문제가 없는 이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갭을 한번 돌파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갭을 돌파한 자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데가 중요하거든요. 자, 바로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이 뭐냐면 여러분, 상한가 물량입니다. 상한가 물량.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기를 한번 살짝 어때요? 깨자마자 빠르게 붙이죠. 빠르게 붙이니까 어떤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추세를 확 올려버렸죠. 그리고 이 위에서는 물량을 던져내는 흐름.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죠? 주가 떨어질 때 사는 거다? 절대 사면 안 된다. 이 주식은 내가 끌어올릴 게 아니면 우리는 되돌리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되돌림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차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캔들을 중심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 지울게요. 자,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캔들이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지금 어떻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공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자리, 여기는 뭐예요? 지나간 자리로 봤을 때 눌림목의 자리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주식은 되돌리는 자리에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되돌림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이 흐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죠? 그 되돌림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리는 수렴을 보여주고 있죠. 이 10,000원이라는 좋은 이 지지선을 지켜내면서 바로 이 구간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봉의 추세를 보게 되면, 자, 5분봉의 흐름을 볼 텐데,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검정색 화살표가 있는 걸 뭐라고 얘기했죠? 프로그램이 들어온 자리라고 했죠. 이제 요거는 제 이 차트에서만 나와요. 제가 이렇게 로직을 구성했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이 점점 고점 물량을 소화하고 있네요. 자, 여기를 지켜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를 더 끌어올렸죠. 이만큼 프로그램이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흐름. 이건 뭐죠? 기관과 외국인도 이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자리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다만 아난티는 어떤 관점이다? 테마성, 단기 테마성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거다. 저는 목표로 본다면 사실 신고가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게 너무 좋은 재료니까. 그런데 언제든 말이 바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까지만 보는 거예요. 즉, 목표 수익의 절반까지만 수익을 내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20, 30%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첫 번째 종목, 아난티를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주전자 재료 준비했어요. 2차 전지에 관련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주라고 하죠.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여러분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으로는 작은 수익은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주는 만날 수 없다. 제가 대주전자를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평균적인 저점이 어느 구간이었냐면 이 7만 원대였습니다. 7만 원 구간. 이렇게 되돌린 흡이 나왔지만 결국 추세가 깨졌죠. 자, 그리고 어때요? 제가 주식은 깨지는 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7만 원을 지켰던 강력한 선에서 하나의 매집봉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요 선이 여러분 121선이거든요. 자, 여기를 지켜내는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지켜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죠? 강력한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완벽하게 거의 뭐 반토막이 났죠.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12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거는 추세가 다시 전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큰 그림을 보면 어때요? 2차 전지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이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다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미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제가 왜 대주전자 재료를 선택을 했느냐? 여기에서는 차트만 보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료를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면 코로나 시절에 정말 엄청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정말 많이 기술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우리가 핵심이라고 부르는 게 뭐죠? 바로 음극재예요. 네, 여러분들 뭐 지금 2차 전지 미래라고 하면 사실 전고체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전고체가 대중적인 상용화를 하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완성은 되겠지만 결국에는 리튬 배터리를 활용해서 음극재만 이 추가적으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으면 지금 배터리 용량의 10배까지도 늘릴 수 있거든요. 바로 그 기술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일단 우리가 뉴스를 좀 읽어볼게요. 자, 1월에서 8월에 전기차 음극재 적자량이 37.9%까지 증가를 했고 중국이 95%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음극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많이 디테일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디테일하게 알 필요 없어요. 눈치만 빠르면 돼요. 자, 흑연과 실리콘이 있어요. 근데 흑연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실리콘을 쓰게 되면 충전 속도나 그리고 용량까지 10배 이상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화재 위험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전고체 이상급으로 갈 수 있는 게 리튬 배터리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바로 실리콘 복합 음극재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대주전자 재료예요. 그래서 파나소닉과 관련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했고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BYD 차 들어왔죠. 지금 BYD가 거의 테슬라를 이제 거의 압도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실리콘 음극재.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요 일정은 좀 용이됐지만 결국 그 재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공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실리콘 음극재의 강자, 대주전자 재료, 테슬라 수혜 없고 주가가 강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료를 보더라도 2차 전지 중에서 결국에는 지금 대세 상승으로 다 같이 움직이겠지만 결국 기술을 가진 기업이 치고 나갈 거예요. 저는 그 종목이 바로 대주전자 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BH입니다. OLED 관련 종목이에요. 이거는 뉴스를 먼저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 8월 달에 우리 뭐 LG 디스플레이부터 해가지고 OLED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죠. 그게 왜 그랬냐면 이 미국에서 BOE 기업에 대한 삼성 이 디스플레이 기술 침해를 14년 만에 수익 건전시키면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었어요. 지금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차량에도 장착이 되고 있죠. 앞으로는 계속 더 많은 디스플레이가 차량에 공급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ITC 예비 판결에서는 사실상 확정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언제냐면 11월입니다. 여러분 10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호재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다, 2차 전지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종목들은 결국 뭐죠? 조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반짝이고 있을 때 진짜 모래 속에 진주를 찾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11월에 찾아야 될 진주는 바로 이 OLED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관련주는 BH를 뽑았고요. 뭐 대장주는 LG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지지도 않죠.
그리고 뭐 덕산 네오일 수도 있는데 BH 같은 경우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추종의 흐름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때는 이렇게 여기가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의 저항을 받다가 거기를 수렴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추세 전환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거기에서 돈이 한번 이렇게 들어왔고요. 거기 저점을 지켜냈죠. 돈이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서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이 흐름 속에서 저점을 계속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왜? 여기는 계속 돈이 들어온 자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자, 여기 다시 지울게요, 이제. 쉽게. 여기서 21선을 깼습니다. 이렇게 21선을 깼죠. 그러니까 주가가 밀려요. 이런 자리는 제가 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 어떤 흐름이 나왔죠? 21선만 근처만 오면 저항을 받던 게 돌파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다? 추세가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BH는 뭐, 하루 이틀 만에 수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순간 급등을 노려보는 게 아니라 이제 11월에 뉴스들이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일리드 관련해서. 그때마다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 갱신을 할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총 3종목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관점에서는 아난티, 두 번째는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11월에 있을 OLED 관련해서는 BH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여러분, 주식은 뭐예요? 순서대로만 잘 사면 정말 대박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이 안에 존재해요. 제가 여기서 단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